다음에 앞에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개나리꽃 같은 걸 만약에 하고 싶잖아요. 그거 했었잖아요. 춤추는 나무 기법. 예. 그렇죠? 그거 활용하면 되겠죠? 긴 붓으로 활용하면 되죠? 이걸로. 저 미친 붓이라고 그러나? 아니. 그냥 그 미친 무슨 거친 거. 그거는 얘네들은 그냥 가까이 있는 애들. 이게 춤추는 붓이야? 긴 걸로 해가지고 개나리 기법은 이렇게 개나리 나무는 동서남북 하는 걸로 해서 얘네들은 밝은 꽃은 밝은 것부터 해줘야 돼요. 밝은 꽃은 어쩔 수 없이 화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뭉친 애들이 있고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랬죠. 얘네는 개나리 꽃이에요. 그래서 중간 톤을 먼저 해주고 망칠 것 같은 느낌. 뭉쳐주고 망치는 건 없다고 그랬잖아 선생님이. 그냥 막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이거를 또 완전히 봄이네. 이거 가을로도 할 수 있고 여름으로도 그러네. 할 수 있고 그러네. 응용하는 거. 똑같이 따라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진한 애가 여기서 중간. 노란색을 돋보이는 애들은 주황 애들은 붉은 애들이 들어가야지 얘네들은 돋보이는 뭐예요? 붉은 주황 애들은? 노랑이를 도와주는 위해서? 노란 애들을 돋보이게 해주는 애들이에요. 빨간 꽃이 아니라 똥쓰기 아니고요. 어두운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어두운 가루하고. 똥색 똥쓰기. 옐로우 오퍼라고 하죠. 노란 거에다 그래서 돋보이려면 이거는 똥쓰기 쓰는데. 아니 붉은색을 넣어주는 거고 좋은 질문이에요. 똥색을 쓰는 게 아니라. 그리고 자 얘네만 있으면 얘만 들어가면 되게 탁해지는데 붉은 색깔이 있음으로써 걔네를 돋보이게. 예. 그림자 색깔을 뭉쳐 있는 색깔. 근데 거기에 이런 올리브 톤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촌스럽지 않은 거예요. 이파리가 조금씩 나와. 개나리 이파리 펴요. 꽃 떨어지면서 그게 더 이쁜 것 같아요. 노란 것만 있는 것보다. 오. 확실히 더 돋보이는구나. 그리고 할 때 얘네들을 정리. 얘네가 잘 보이려면은 그쵸? 얘네는 초근경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얘네가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럼 더 잘 보이기 위해서 근데 노랗게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노랗게. 그래서만 하면 입체감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그래요. 바깥에서 외부에서 그 해바라기 꽃 같은 거 많이 보셨죠? 그거는 이파리도. 해바라기 꽃이 노란 색깔만 있는 꽃을 보셨을 때랑 주황이 섞여지거나 이렇게 색깔이 다른 거 섞였을 때 꽃을 보시면은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모든 명화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 색을 풍부하게 쓴 그림과 왜 명화가 명화인지 맞아요. 여러 가지 색깔이 명화들은 많이 섞여 있어요. 자연의 색깔도 선생님 잘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언뜻 봤을 때 관찰을 안 해서 그렇지 언뜻 봤을 때 색깔로만 인식을 하지 밝은 색깔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개나리색이랑은 이런 색깔이잖아요. 사실은 그 색깔을 칠하고 싶은 걸 참는 거죠. 걔네는 마지막에 좀 나중에 밝은 부분에서 몇 개만 해줘도 되는 건데 얘네들로만 다 하면 되게 촌스러워져요. 걔네를 돋보이게 해주는 애들이 주변 색깔로 돋보여준다는 얘기죠. 뒤에는 일부러 흐리고 탁하게 해준 거죠. 봄을 그냥 나타내주는 거고 주제가 만약에 벚꽃이었다면 얘네가 튀면은 거리감이 안 생겼을 거 아니에요. 진한 애가 있을 경우는 진한 애를 먼저 해준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해줄 게 우리가 이제 집을 해줘야 되잖아요. 집은 늘 얘기했듯이 그림자부터 해준다고 그랬죠. 어떤 색깔이든 내가 생각하는 그냥 어두운 그림자 톤의 색깔을 만들어서 이거 귀곡산장 같은 느낌은 피하세요, 선생님. 지금 이걸 따라간 거예요. 이 샘플을 따라하다 보니까 이걸 했잖아요. 근데 내가 그 그림자에 대한 느낌을 내 나름대로 사람 안 살 것 같은 집. 그러니까.
그게 일정하지 않고 그 부분만 그렇게 될 때는 귀곡선정이 되는 거야. 무늬가 돼서 우울한 그림이 되는 거지. 유유유유가 되니까 내 나름대로의 나는 음영에 대한 선은 이렇게 일정하게 일관성을 가져가지고 이렇게 나는 사선으로 가기로 했어. 아니면 안 하든지. 근데 굳이 이제 하겠다 하면은 나의 스타일을 하나 만드는 거죠. 주제인 부분에서는 좀 신경을 써줘야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이렇게 많이 진하게 칠할 부분들은 그치? 그냥 표시만 살짝 해주고 이런 부분은 펜이 두드러져 보이는 부분은 나중에 거슬려 볼 수도 있는데 그 선을 정말 내가 이쁘게 할 것 같으면은 펜이 있어도 돼요. 근데 펜선이 내가 일정하게 이쁘지 않다 싶으면은 그냥 붓으로 해결을 해도 되겠죠. 앞쪽 부분들은 야외 나갔을 때도 조금 빨리빨리 그려지면 좀 재밌겠죠. 어느 쪽이 어두운지를 걸레에다가 물 조절로만 해도 색이 달라져요. 네, 많이 안 칠하고 내가 있는 색깔 그냥 팔레트 있는 색깔을 갖다가 물 조절해도 또 다른 색깔 나오고 팔레트 있는 색깔을 믹싱을 많이 해서 내가 이 색깔을 어딘가 칠해야겠다 하면 또 문질러서 또 해줘도 또 다른 색깔. 땅은 가로 방향, 개나리에 있는 색깔들도 여기다 좀 넣어주고. 얘는 풀 부분이라면 이런 부분에서 정리를 해주면서 대상이 보이게끔 꽃 있는 부분에 여기를 메꾸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는 그냥 밝게 놔두는 거예요. 완전히 마른 다음에 내가 개나리 색깔을 거기다 좀 얹어주고 하얀 걸 남겨놔도 되지만 이 부분은 지금 메꿀 필요 없고 오히려 그냥 뒤쪽에 있는 부분들 얘를 어둡게 줌으로써 꽃이 환하게 보이기 위해서 네, 요거는 지금 개나리 꽃으로만 가는 거예요. 여기를 막 억지로 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얘가 꽃이 있다라는 것만 중요한 거니까 있는 그대로의 막 길이 있었어 막 그걸 메꾸려고 막 하지 마시고 실력이 없어 메꾸는 것도 힘들 것 같아. 내가 이 그림의 주제가 무엇인지 뭘 나타내려고 하는지 그것만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정리는 필요해요. 완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비어져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내가 이런 부분을 색은 칠해야 되니까 스케치 할 때 디테일하게 안 해도 되겠어요. 그럼요. 여기는 이제 집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죠? 이 나무를 그냥 이렇게 뭔가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칠할 것인지 여기도 이렇게 그냥 나무로 그럼 얘는 얘가 돋보이게 되는 거고 얘는 이 집을 돋보이게 하면 된 거고 여기도 이 집을 보이게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런 중요한 게 아니라 얘를 어떻게 하면 돋보일까. 근데 이제 얘가 칠해졌으니까 나무도 이렇게 자세히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번짐으로 끝내고 여기 꽃도 있고 풀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쵸? 그러면 네, 그럼 이런 부분을 조금 마무리 해주고 싶으면은 라인만. 살짝 이렇게 이 부분을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줄기들이 몇 개 있어. 이런 거 몇 개 좀 해주고 자, 이 부분을 무시하고 쭉 가요. 그래도 이 자국이 생기니까 하고 번짐 그래도 먼저 했던 게 다 튀어나오는데 이 부분에 얘가 이 전봇대가 보여야 되잖아요. 정리 물이 많은 게 중요해요. 주제들이 많아. 집도 있지, 꽃도 있지, 전봇대도 있지, 돌도 있지, 다 있어. 돌 있지, 나무 있지, 하늘 있지, 이분이 땅바닥 있지. 이거를 구도를 잘 정하는 거. 이렇게 번짐으로 가서 튀어나오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늘진 부분 네, 이 부분 여기 빛이 안 들어간 이 부분이 쑥 들어간 부분 이게 중요해요. 여기는 지금 되게 밝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빛이 안 들어갔다라는 부분 여기가 밝은 거잖아요. 사실은 여기는 어두워요. 쑥 들어가야 되죠.
이런 거는 지금 튀어나온 벽돌 같은 건데 이건 굳이 중요하지 않고 이런 거 그냥 생략해도 돼. 이렇게 요 지붕이 이제 산뜻한 색깔로 넣고 깨끗하게 번져가서 이 산뜻한 색깔 나와주면은 튀어나온다는 거죠. 이런 부분도 외부 나가서 그리거나 내가 사진을 보고 그릴 때도 우리도 빨간 지붕 쬐끔 보이는데. 네. 저거랑 이어지는. 그거는 숨은 그림 잘. 그거는 저 뒤에 있는 애잖아요. 지금 그쵸? 근데 얘처럼 진하면 안 되고 얘는 흐리니까 얘랑 똑같이 진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전봇대 같은 경우도 절대 튀는 색깔이 아니라 자 제가 선생님들이 이거 보면서 그림을 보면서 제가 계속 물을 많이 쓰는 거 느껴지시죠? 네. 그냥 이렇게 이제 첨벙첨벙 그리는 거예요. 그냥 첨벙첨벙 그리는 거예요. 전봇대에서는 이렇게 돌아가니까 가장자리가 어두운 게 아니라 여기가 어둡다 그랬죠. 그럼 얘네들은 여기 이런 부분에서 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여기 있죠. 여기 가장자리가 반드시 반사광을 꼭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조금 네, 비워놓고 그리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얘네들이 여기가 되게 진한 거예요. 부분이. 이 부분을 그냥 요 상태로 이렇게 놔둬서 자국을 만들어놔요. 마르게. 지금 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그다음에 마른 다음에 같이 그 부분을 연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어두운 부분이랑 이 부분을 마른 다음에 이 부분을 같이 어두운 색깔 이렇게 같이 가고 흐리게 나타나면 되는 거고 뭔가 전봇대를 정리를 하고 싶으면 나중에 이런 부분들 있죠. 가장자리 이런 톤이랑 비슷하게 해서 여기 하얀 부분들을 메꿔주면 얘가 톡 튀어나와 보이는 거죠. 그렇고 그렇죠? 하면 색안 칠해. 회색 여기요? 칠해. 마른 다음 지금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이제 정리하기 나름인데 그림은 이 부분을 좀 돋보이고 싶으면 여기 또 정리 여기 정리 대상과 대상이 튀어나온 부분들 있죠. 얘가 좀 정리 여기 정리 물체가 튀어나온 부분들을 내가 여기는 좀 어둡게 했으니까 여기 좀 더 튀어나오게 하고 싶고 여기 더 밑에서 튀어나오게 하고 싶고 속 들어가게 하고 싶고 여기 또 이렇게 정리 여기 창문 또 넣어주고 그림자가 있는지 여기 더 그림자가 있는지 여기 더 어두운지 이렇게 밖에 여기가 더 어둡지 여기 어둡지 이런 거를 자꾸 찾아나가다 보면 입체감 더 생겨요. 여기 더 튀어나왔지 한 바퀴 더 돌았을 때 어디가 더 튀어나왔지 여기가 또 이렇게 했는지 하는 데 따라 그리고 이런 하얀 게 없게 툭툭 가는 거예요. 마른 부분에서 자 전봇대보다 얘네가 더 뒤에 있으니까 아무리 밝아도 얘네 그냥 다 칠해져야 돼요. 이렇게 뚝뚝. 자 하얀 지붕들은 다 그냥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하얗지 않아요. 갔다 와서 무언가 또 여기 새로운 색깔 만들지 말고 팔레트 있는 색깔로 10개 가지고 한번 가고 아주 맑은 물이라도 갔다 오는 거예요. 물 느낌으로 가는 거죠. 물 느낌으로. 무슨 색이든 간에. 그러면 이 수채화의 그 겹침 현상으로 그림이 축축한 맛이 되면서 큰 계산 없이 그냥 갔다 오는 거예요. 처음에만 계산을 진지하게 가죠. 밝을수록 밝은 면이 올수록 더 툭툭 가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도 정성껏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툭툭 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좀 정성껏 이렇게 그거보다 느리게. 눌러주고 이 꽃과 이 전봇대 사이에서 얘는 더 눌러줘야 되는 거고 뭔가 또 다른 색깔이 와서 이렇게 조금 더 눌러줘야 되고 땅도 여기가 더 제일 밝아야겠죠. 그럼 얘는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눌러주는 거고 놔줬어요. 그냥 뒷배경으로. 네, 저쪽에 벚꽃도 있으니까 벚꽃의 색깔도 조금 넣어줬어요. 네, 계속 이렇게 만져주는 거죠. 선생님께서 해주셔도 되겠죠? 자, 그럼 얘가 이제 전봇대가 이렇게 꾸덕꾸덕 말라가요. 그렇죠? 좀 말라가고 있죠. 이제 이렇게 마르면은 굳이 다른 물 색깔 안 해도 돼. 근데 이 부분을 이렇게 그냥 하다 보면 여기가 메꿔져요. 보세요, 선생님. 그렇죠? 자국도 생기면서. 바로 하면 얘가 이 느낌이 없거든요. 이 처음에 했던 것도 자국도 있으면서 살죠. 그렇죠? 나오죠. 밑에는 좀 죽여주고 이렇게
그래서 그냥 맑은 느낌으로. 그래서 봅시다. 끝.